안녕하세요. 오늘은 읽어드릴 책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병률 여행 산문집입니다. 이분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본인의 하고 싶어하는 글도 쓰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행 산문집으로 내었습니다. 제가 읽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을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보라며 방을 얻어준 당신이라는 글입니다. 아내가 혼자 지내기 좋으라고 남자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장그집 하나를 산다. 아래층이 이사를 나가는 날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일단 넓지를 않아 혼자 지내기 좋을 듯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남편이었다. 살림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안 그래도 집이 좁아 마음이 쓰인 터였는데 잘 되었다 싶었다. 그들 부부가 사는 공간과는 달리 아래층에서는 창밖으로 아주 가깝게 강물이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파트 열쇠를 선물하는 날에 가끔 집에 들어오기 싫은 날이 있으면 여기 아래층에서 자도 된다고 말한다. 하긴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가끔 외출을 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일하는 것과 집에서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 넓어졌지만 분리되어 있는 집이었다. 이 집에서 저 집 안쪽이 보이지 않는 각자의 문이 있는 집이었다. 작은 성냥갑 위에 큰 성냥갑이 올려진 집. 좋은 사람과 사는 여자가 무한정 부러웠다. 이제 여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나.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도 나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부리는 일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50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치유해주는 능력을 80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움직이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좋은 사람이다. 낯선 곳에서의 좋은 풍경은 그것을 오래 기억하게 하지만 아주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난 사건은 우리를 그곳에 다시금 간절히 가고 싶게 만드는 이치와도 같다. 좋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어렵게 행하고 인정하게 되는 무한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삶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 쌓이더라도 그곳이 안 좋은 곳이라면 끔찍한 일일 것 같아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몰라도 그저 그 사람으로부터 살아간다. 나를 가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갇힌 세계가 나를 덮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은 우리네 불완전한 인생을 창작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깊은 경지다. 좋은 사람은 그래서 가장 오래 영원히 산다. 모든 것을 온전히 털어놓고 싶게끔 내 온몸이 반응하는 사람, 가장 명료하게 가장 완벽한 연락처처럼 좋은 사람은 그렇게 온다. 그 다음 이분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어린이와의 있는 추억을 글로 썼습니다. 왜 섬이 좋으냐고 묻는다면 초여름 날의 흑산도는 아름다웠다. 목포에서 커다란 배를 타고 4시간 만에 가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섬 중의 섬이었으니 꽤나 다른 말을 쓰는 게 당연했다. 흑산은 깊디 깊은 속맛이 있었다.
섬에서 지내는 일은 비교적 단조로웠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 글 쓰는 일, 먹는 일과 자는 일, 그리고 멀리 깊숙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좋은 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났다. 처음 소년에게 말을 건 것은 높은 바위 위에 올라 다이빙을 하면서 노는 소년의 허리춤에 있던 상처가 신경 쓰여서였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움푹 파인 상처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법한 지난날의 흔적이었다. 처음엔 경계를 했던 소년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보이는 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섬에 관한 모든 것을 쏟아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일은 내가 섬에 도착해서 겉돌았던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다. 소년은 학교 갈 때 한 번, 학교 끝나고 한 번 나를 찾아와 글 많이 쓰셨어요? 언제 올라가실 건데요? 같은 난무를 묻곤 했었다. 나는 소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라면을 끓여주었다. 소년과 인연이 된 나는 여름 어느 무렵 한 번 더 흑산도를 찾았다. 간절히 글을 쓰고 싶어서 다시 찾은 섬에서는 글을 쓰기엔 지나치게 화창한 날들만 계속되는 바람에 결국 소년과 노는 일이 조금 열심이었다. 내가 서울로 올라오자 소년은 힘들어했다. 내가 섬을 떠날 때 섬이 가라앉을 듯 울어대던 모습을 생각하니 나 또한 마음이 멀쩡하진 않았다. 정이 들어버린 것이다. 소년은 서울로 올라와 우리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고 친구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러다 소년에게 흑산도를 내려갈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소년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괴로움은 꽤 길게 나를 따라왔다. 그 후 나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났다. 그 바람에 연락이 끊겼다. 오랜 시간이 지난 소년을 찾아도 보았지만 번번이 어려웠고 소년의 주소를 알아서 엽서라도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년이 살던 집에는 소년이 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연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내가 무수유행했던 섬들을 헤아려 보던 날이었다. SNS를 통해 흑산도가 그 소년이 그립다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걸더니 내가 말하는 소년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같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 소년의 막내 동생의 친구였다. 거짓말처럼 연락이 닿았다. 살아있으니 만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진하게 전해졌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세상 모두에게 거절당한 사람처럼 살아온 날들을 평탄하지 않았고 삶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어린 시절의 천지람을 걷어가 버렸다.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면서 한숨을 내쉬는 소년의 표정에는 둔퉁이 섞여 있었다.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말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슴이 필요했다. 소년을 만난 이후로 멍하게 며칠을 보냈다. 소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싶어 여권이 있냐고 물었다. 무슨 일인지 소년은 주민등록조차 없다고 했다. 엽서를 쓰려고 주소를 찾아도 찾아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괜스레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어서 딱한 사연을 듣고 비극을 읽고 말았다. 그래, 괜찮다. 나 역시 진정 그런 붙들림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도 싶었으니 소년이 나를 데리고 흑산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듯 내가 어린 소년을 공항에 데려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보여주었듯 미지의 먼 세상을 함께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나는 소년에게 여권을 선물했다. 그 선물을 받고 소년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만히 좋았다. 여권 하나를 더 가진 것만 같았다. 나라 한 군데를 다녀오면서 여권에 도장 하나를 더 받은 기분이었다. 이